로봇이 계산한 대로 그대로 수술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로봇은 저를 도와주는 하나의 도구일 뿐입니다. 즉, 정형외과 의사와 로봇의 협업을 통해서 일상 복귀를 당길 수가 있는 거죠. 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전문의 황보현입니다. 요즘 많이 하는 수술이죠. 무릎 관절의 로봇 인공관절 수술에 대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특히 로봇 인공관절 수술이 기존의 수술과 비교해서 어떤 점에서 다른지 관절 모형과 기구를 이용해서 수술 장면을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무릎에 관절염이 진행되면 허벅지뼈와 종아리뼈 사이에 있는 연골판이나 연골이 손상이 돼서 공간이 점점 좁아지게 됩니다. 좁아지면서 뼈와 뼈가 부딪히게 되면 뼈를 싸고 있는 연골이 심하게 마모가 되죠. 이렇게 관절염이 진행돼서 통증이 심하고 다리가 휘고 일상생활이 힘들어지면 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하게 됩니다. 인공관절 수술이라는 거는 이렇게 손상된 허벅지뼈와 종아리뼈의 표면을 깎아내고 이런 금속 인공관절이 씌워지고 사이에 인공연골이 삽입되는 수술입니다. 인공관절 수술을 하기 위해서는 수술 전에 임플란트의 사이즈, 뼈를 깎아내는 정도, 각도라든지 다리 축을 계산합니다. 기존의 수술 방식은 제가 엑스레이를 직접 보면서 길이와 각도를 재는 것이고요. 로봇 인공관절은 3차원 CT를 찍어서 수술 전에 3차원 모형을 만들고요. 임플란트의 사이즈와 각도, 다리 축을 계산합니다. 즉, 사전에 가상수술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오차를 줄이고 더 정확하게 수술을 할 수가 있겠죠. 인공관절 수술 중에 뼈를 절삭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여러 가지 금속 도구들이 가이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장착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 뼈에 이렇게 골수강내로 삽입할 가이드 역할하는 구멍을 뚫고요. 이런 금속 로드를 삽입합니다. 이 로드의 역할은 수술하면서 어떤 이런 다리 축이라든지 금속 도구의 어떤 기둥 역할을 하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절삭기의 가이드 역할을 하는 금속 도구를 뼈에 장착을 합니다. 이 장착 과정에서도 이런 여러 가지 핀을 고정하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이렇게 가이드가 장착이 되면 직접 절삭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뼈에 구멍을 뚫고 긴 금속 로드라든지 가이드 역할하는 핀을 넣었다 뺐다 하는 과정에서 출혈이 좀 더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로봇 인공관절은 이렇게 환자의 다리에 장착된 센서와 카메라 시스템을 이용해서 로봇팔이 위치를 잡고 절삭을 하기 때문에 기존 방식과 비교해서 출혈량을 줄이고 이로 인한 합병증을 예방하고 무수혈 수술을 용이하게 할 수 있겠습니다. 수술 전에 계산한 위치로 로봇팔을 이용해서 뼈를 절삭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로봇 수술에 또 중요한 기능이 있습니다. 주변에 신경, 혈관, 근육 이러한 조직이 다치지 않도록 햅틱 경계라는 기능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저 절삭기 주변으로 초록색으로 된 선이 있죠. 절삭기가 이 선을 넘어가면 자동으로 제어돼서 주변 조직이 다치지 않도록 안전하게 수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로봇이 계산한 대로 제가 그대로 수술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로봇은 저를 도와주는 하나의 도구일 뿐입니다. 환자의 관절 상태에 따라 질긴 정도나 변형 상태가 다양합니다. 이런 부분은 로봇이 수술 전에 체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수술을 하면서 직접 느끼고 계획을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즉, 정형외과 의사와 로봇의 협업을 통해서 좀 더 빠르게 회복하고 보행하고 일상 복귀를 당길 수가 있는 거죠.
지금까지 로봇 수술과 기존 수술의 차이점을 간단하게 설명드렸는데 첫 번째, 수술 전에 3차원 CT를 통해서 미리 수술 전 모형을 만들기 때문에 최적의 인공관절 사이즈, 각도, 축 등을 계산할 수 있어서 좀 더 정확한 수술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그 뼈를 절삭하는 과정에서 뼈나 골수강내로 금속물들을 삽입하는 과정이 적기 때문에 출혈량을 줄여서 합병증을 줄이고 무수혈 수술을 좀 더 용이하게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햅틱 기능이 있기 때문에 주변 조직 손상을 예방해서 좀 더 안전한 수술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로봇이 체크할 수 없는 여러 가지 환자의 상태를 의사가 직접 수술 중에 계획을 수정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완벽한 수술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제가 사용하는 로봇을 기준으로 말씀드린 것이고 다른 로봇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기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환자의 상태에 따라 로봇 수술을 적용할 것인지 기존 방식을 적용할 것인지는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가 필요합니다. 오늘 제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